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0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기축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사주 명식은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의 신금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법이 될까?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신금이 되겠습니다. 신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금이 되겠고요.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경금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같은 금에 해당이 되지만 하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그 음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양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은 빨간색, 양은 파란색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놓는다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개념이 될 것이고, 금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강한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 좀 부드러운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음금이 될 겁니다. 같은 강철이라 하더라도 특수강 같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군사 그 장비를 만드는 강철 같은 것 내지는 잠수함을 만드는 어떤 부자재 같은 경우는 특수강이라고 해서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하더라도 잘 깨지지 않도록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경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같은 뭐 탱크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놓고 봤을 때 전기 배선이라든가 내지는 전자칩 같은 거, 요즘은 뭐 기계식이 아니라 다 전자식을 쓰게 되니까 전자회로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작은 금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바로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강하고 거칠고 좀 딱딱하고 이러한 기질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인 경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우아하고 좀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는 것을 음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는 완철금이라고 해서 무쇠 같은 거 있죠. 무쇠라든가 내지는 원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쇳덩어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돼요. 경금 같은 경우는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겁니까? 이런 것들은 제철소라든가 옛날로 따지면 대장간 같은 데서 불에 불려가지고 홈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렇게 기물을 만들어야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가지고 오행상 화로서, 특히 정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로서 단련을 해서 보석이라든가 주옥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탄광에서 금을 캐는 그런 탄광 같은 데서 금 원석을 캐내면 그 원석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녹여가지고 순수한 금을 꺼낸 다음에 그 금을 가지고 반지라든가 귀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땅에서 금방 캐낸 원석은 경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녹여서 기물을 만들었다. 이거는 신급 보석이나 주옥과 같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화로서 단련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지, 금반지 있잖아요. 뭐 애기 돌반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애기 돌반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받을 때는 애기가 클 때 이제 다시 이제 애기 학비를 대기 위해서 이제 잘 모아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힘들면 이제 팔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돌반지를 금방에서 그대로 갖다가 다시 팔질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세공비 빼고 그냥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가지고 다시 불로 녹여가지고 다시 반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녹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보석이라든가 주옥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찰의 개념으로 놓고 다시 녹여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마찬가지로 뭐 고철 같은 그 쇠도 집에서 쓰는 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가 너무 낡아가지고 못 쓰게 되면 그건 고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은 땅에서
캐낸 그야말로 재련되지 않은 강철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신금은 그런 걸 가지고 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화를 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라고 하는 상관으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도세주옥. 도세주옥의 뜻은 뭐냐면 도세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씻는다. 도는 이 물을 흔들어. 옛날에 사금 같은 거 채취할 때 모래 같은 거를 물에다 놓고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면 모래는 싹 빠져나가고 거기에 무거운 금 쌀아기만 이렇게 모아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일자는 그런 뜻이고요. 세자는 씻을 세자. 그래서 도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을 갖다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닦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가지고 도세주옥하게 되면 여러분들 반지라든가 귀걸이 같은 것이 반짝반짝하게 광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은 화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강하게 다스리기보다는 상관으로서 이렇게 좀 우아하게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금을 남자라고 하면 남자, 강한 남자는 어떻게 돼요? 군대 같은 데 보내서 강한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하게 되면 진짜 강한 무사가 될 수 있지만은 신금 같은 경우는 부드럽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다스리게 되면 금이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엄마가 부드럽게 이쁘게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경금은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취용하는 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은 뭐가 필요하다? 사시사철 임수라고 하는 상관이 있어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 4, 5, 미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뭐 충분히 필요로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요즘 같은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도세주옥하기 위해서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늘은 뭐예요? 월령이 축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적인 특징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월은 왜냐하면 겨울이에요. 겨울. 그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거고 모든 만물이 꽁꽁꽁꽁 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축월이라고 하는 월령의 특징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신금도 얼게 되고요. 반드시 땅도 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하고 금토만 어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도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이 어떻게 돼요? 얼게 되기 때문에 얼어 있는 만물을 갖다가 해동해야지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했던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겨울에 여러분들이 반지를 끼고 있다가 어느 순간 진흙 같은 데 있죠.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는 그러한 흙을 말하죠. 진흙. 그죠? 거기다 반지를 딱 떨어뜨렸는데 그 반지가 반쯤 그 진흙 안에 이렇게 묻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꺼내서 닦으면 되는데, 자, 겨울에는 그 진흙이 얼어 있는 겁니다. 자, 반지가 진흙에 떨어졌는데 그게 땡땡땡땡 얼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얼어 있는 흙을 갖다 일단 녹여야지만 반지를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반지를 꺼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깨끗하게 닦아야 되죠. 그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순서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축월의 신금은 뭐야? 진흙에 묻혀져 있는 신금이 얼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먼저 술을 쓰기보다는 먼저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서 땅을 녹여 주어야지만 땅이 신금이 붙어 있는 땅이 녹아서 이렇게 세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화가 먼저 있어서 금과 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 후에 임수가 있게 되면은 순서가 뭐예요? 진흙 속에 묻혀 있던 신금을 꺼내 가지고 병아로 따뜻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내게 되면 반지가 매우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신금은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선병, 먼저는 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된다라고 하면 선병후임이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주가 아주 배합이 잘 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축월의 임수는 축의 간신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축중 개수신금이 있기 때문에 뭐 해수라든가 자수가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좋겠지만은 굳이 뭐 이렇게까지 임수의 뿌리를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병화는 축월의 병화는 뭐예요? 뿌리가 하나도 없죠. 반드시 병화의 뿌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인목이라든가 내지는 사화라든가 내지는 오화 같은 것이 있거나 하다못해 술토 하나라도 있어 주어서 병화의 뿌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고요. 인목이라든가 사화, 오화 같은 것이 있으면 가장 좋을 겁니다. 인목이 있다라고 하면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화, 오화 이를 들어서 이렇게 병호년에 태어난 축월의 신금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죠. 뭐 임수의 뿌리가 한 점 정도 있어도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혹여라도 임수가 도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지에서라도 해수라든가 내지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 주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축월입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고지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 경금 때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경금이 축월에 태어나거나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묘, 인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묘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묘지의 뜻이죠. 들어갈 입자에다가 무덤 묘자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묘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들립자에다가 이렇게 무덤 묘자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묘지에 들어갔으니까 일간이 죽었다, 일간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어저께도 경금 때도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이것이 해월이라든가 자월에 태어났으면 일간이 원령의 뿌리를 못 내립니다. 오히려 원령이 해월 자월이라고 하면 식신상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과설시켜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금의 뿌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제가 해월의 신금, 자월의 신금 이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축월의 신금은 뭐 물론 유금 같은 거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더 좋겠지만은 축월 자체는 일간이 원령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이 고지를 만나서 금이 임묘했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신금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병화, 화, 그 다음에 임수, 수를 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의 병화를 얻으면 반드시 지지로 병화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임수를 얻으면 뭐 원령 자체에 임수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가 좀 더 있어주면 좋겠지만 굳이 임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 더 한습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축월의 신금은 병화로서 조후하고 임수로서 세진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병후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신금, 음금이 되겠고요. 월지 자체는 토에 해당이 되는데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음금이 음토인 인성을 만났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정인격이었지만 오늘은 편인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금도 마찬가지고요. 신금도 마찬가지로 월지 자체가 인성 토가 왕한 그런 원령이기 때문에 다시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거, 무기토가 투출되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갖다가 매금하게 되고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갖다가 오금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경금 같은 경우는 매금되는 것 정도는 신경 써야 되는데 뭐 오금이야 어차피 경금은 불로서 다스리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뭐 오금되는 것은 크게 문제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과 달라서 보석 주옥이기 때문에 만약에 토가 있어서 오금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귀금속이 녹이 쓰는 것과 같고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금되는 것이나 오금되는 것이나 일단 신금한테는 둘 다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반드시 축월의 신금이 무토 내지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이때는 덩달아서 간목이 있어서 목이 토를 갖다가 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신금이 녹이 났어요. 반지가 녹이 나면 뭐예요? 광약 같은 거라든가 녹 제거제로 갖다가 빡빡빡빡 닦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땅에 신금이 진흙이 묻혀 있으면 뭐예요? 손으로 건져낼 수 있으면 손으로 건져내는 거지만 너무 깊숙이 박혀 있으면, 땅속 깊숙이 박혀 있으면 손으로 건져내기가 힘들죠. 그때는 삽 같은 걸로 이렇게 땅을 파헤치고 나서 신금을 갖다가 꺼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때 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라든가 비토 같은 것이 투출돼서 신금을 매금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간목이 같이 있어서 무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무토가 없을 때는 간목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목의 용도는 꼭 뭐예요? 무토를 제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만약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실 때는 병화를 생주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뭐 간목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험된다라고 하죠. 월지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다시 무토기토가 대운에서 내지는 울로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천간에 하나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언제 어느 때 무토기토가 나를 매금시키거나 오금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나는 간목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그거를 내가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술충미월에 있는 신금은 간목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수가 있습니다. 자축합 토 내지는 자축합 수가 되는데, 월령이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자축합 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당연히 지지육합 자축이 합하면 토가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축월이라든가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에는 해, 자, 축, 방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령이 토왕절인 축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자축이 된다라고 하면 항상 방합이 돼서 토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수로 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 말씀드리기 때문에, 해가 없다 하더라도 자축은 준방합도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고 개축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축합 수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낼 수 있어야지만 사주를 반듯하게 보는 거죠. 이거는 수가 왕해지는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토가 왕해지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신금이 수가 왕해지면 식상이 왕해지는 거고요. 신금이 토가 왕해지면 이거는 인성이 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주를 잘못 이해하고 운을 잘못 본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해서 사주국세는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에서 이렇게 식신생제, 인성이죠. 토생금 금생수에서 이렇게 식신을 생해주는 그런 주류굴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국세가 돼서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역시나 뭐예요? 화가 없어서 조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는 아직은 얼어져 있는 그러한 사주, 즉 자칫하면 비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선생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이렇게 생주해 주는데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인성이 금을 생한다, 즉 토가 금을 생하는 경우에도 얼게 되면 얼어있는 동토는 금을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땅도 녹아 있어야지만 뭐예요? 금을 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화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일지에는 미토를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미일주가 되는데, 다 이것도 인성, 이것도 인성, 이것도 인성이 되겠죠. 인성이 이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는 모왕자세가 된다. 모왕자세. 인성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오히려 약한 죠. 그래서 자축합도 합이 되는 중에 충미충이 되니까 자축합은 풀리게 되는 거고요. 토가 다시 많아진다. 충미충은 뭐예요? 축토가 깨지고 미토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충미충이 되면 토가 다시 왕해진다. 신금이 중에서
토가 인성이 너무 많아진다. 모왕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 모왕자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어머니, 어머니 모자에다가 왕자는 뭐예요? 성할 왕자, 성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력이라든가 기운이 왕성한 그런 모양을 이렇게 왕자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는 아들 자자, 쇠자는 쇠하다, 약해지다, 작아지다, 내지는 뭐 늙다, 여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성한데 자식은 쇠한 것이 바로 모왕자세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인성이 많아서 일간이 왕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 인성이 왕한 것과 일간이 왕한 것은 뭐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간이 왕한 것은 일간 스스로 왕한 것이고요. 인성이 왕한 것은 인성 엄마가 부모님이 왕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야. 잘 살아. 근데 아기는 그 자식은 논팽이에요. 논팽이. 그러면 물론 부모님이 잘 사니까 부모님의 어떤 음덕을 받아서 돈은 펑펑 쓰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식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건 아니죠.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모왕자세가 아니라 모왕자상이 되게 되면 모왕자상이 되게 되면 이거는 어머니도 능력이 있고 자식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도 대기업 다니면서 돈 잘 벌고 자식도 판검 사면서 명예도 있다라고 하면 이건 모왕자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왕자세는 거꾸로 부모님은 잘 사는데 자식이 못났다 이런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둘 것, 인성이 왕한 것과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한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인성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가 없어서 조우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생시에서 화도 얻어서 조우도 하고 술을 얻어서 도세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생시를 얻을 수 있을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무자시. 이렇게 무자시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잠이 원진이 보이시죠? 자축합도 보이는데 잠이 원진 이런 것 솔직히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축합이 될 때 이렇게 충미충이 돼서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잠이 원진되니까 뭐 일지궁, 배우자궁, 그 다음에 나도 해당이 되죠. 자식궁, 자수가 있어서 내 자식하고 나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통변하는 것은 진짜 유치찬란한 유치원들께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주는 어떻게 돼요? 전체 큰 틀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서 자축합 토도 되지만 충미충이 돼서 토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더해서 무토까지 투출됐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뭐가 된다? 토매금이 된다. 토다 매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인성 때문에 이 사주가 안 좋아지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화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화가 있으면 선생님 토를 생해서 더 나쁘지 않을까요? 물론 화가 있으면 토를 생해서 나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화가 없어서 조우도 안 된 상태에서 신금이 땅속에 토매금이 된 거고요. 그나마 따뜻한 온기라도 있으면 토에 풀이라도 한 포개 자라겠죠. 화가 있어서 토를 생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화가 있어서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생각하시는 것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잠이 원진 이런 것보다는 토가 너무 많아서 토매금이 되는 이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답답한 사주. 이런 사주는 뭐예요?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어머니로 인해서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무술지는 더 마찬가지겠죠. 축술미 사명도 보이겠죠. 여러분들 사명, 축술미 삼형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축술미 사명은 뭐예요? 토가 많아지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무토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십중팔구 토후매금 이 신금일간이 뭐 임무에서 나쁜 것이 아니라 토가 너무 많아서 땅속에 그야말로 묻히는 그러한 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축시도 뭐 좋은 생시 아닙니다. 기축시도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 왕한 그런 패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가 이렇게 많으니까 인중에 있는 관목으로 토를 좀 제하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으로 조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주의 단점은 뭐냐면 임수가 없기 때문에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단점, 그냥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재성을 용도로 써서 돈을 벌고 조금 먹고 사는 것은 조금 살 수는 있겠지만 신금으로서 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짜임이 대세운이 짜임이 좋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사람이 이름을 얻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제가 가끔 보는 게 생활의 달인 같은 거 이렇게 잘 보거든요. 수십 년, 30년 이상을 떡볶이를 만드는 분도 있고요. 수십 년을 갖다가 여러 가지 자기의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장인으로서 살아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생활의 달인 같은 데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TV도 나오게 되고 유명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는 그냥 평범하게 돈 벌고 이쁘게 있게 사는 분들이 그때 운에 따라서 작은 귀를 얻을 수는 있지만 원곡 자체가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 큰 귀를 얻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원앙소리라는 영화 있었죠. 원앙소리. 저도 이거 소 있죠. 소 나온 건데 그 할아버지도 일개 촌노라고 하죠. 촌노. 시골에 사는 노인이었는데 영화라고 하는 원앙소리를 찍고 그래서 나이 연세 드셔서 이렇게 영화에 출연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돈도 벌면서 이름도 날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목의 뿌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인중 간목도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인중에 있는 병화도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구조라고 하더라도 신묘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묘미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충이 되는 것이 요거는 충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런 경우에는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신묘시가 아니었을 때는 충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묘시가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자수는 축하고 합을 하고요. 요 묘는 미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충미가 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충이 구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좀 합이 두 개죠. 사주가 묘미합 이렇게 돼서 합이 많은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뭐예요? 신묘시 충은 구제가 됐다 하더라도 뭐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조후가 되지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사주 자체가. 그죠? 그 다음에 임진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월에 기토 투출되어 있는데 미토 진토까지 봤습니다. 이거는 충이 되겠죠. 당연히 토가 많아져서 문제가 인 것이고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수도 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목운이 와서 토를 좀 제해주면 좋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 신금을 얻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금 자체가 일간 신금이 지지의 신금에 뿌리를 줄 수 있고 신중에 있는 신 안에는 지장간이 임수가 들어져 있죠. 써드릴까요? 신금 안에는 이 지지 안에는 여러분들 지장간은 다 외우셨을 건데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그 다음에 경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지장간, 이 임수를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우도 할 수 있지만 이거 조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신금 옆에 병화가 있으면 서로 합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합해서 병신합 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탐합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단점, 병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유시는 좋을 것 같지만 정화가 신금 옆에 있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유시가 되게 되면 정화가 뿌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충이 되게 되면은 미중에 있는 정화는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정화가 뿌리가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정화가 살아나는 그런 운을 만나는 경우에는 신금이 조금은 파극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운을 좀 신금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